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6절 호기심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현 존재의 일상적 존재를 특징 짓는 것들은요,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이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현 존재의 태락을 특징 지웁니다. 35절에서 잡담에서 잡담에 대해 읽었고요. 이 시간에는 호기심에 대해서 읽는데요. 읽다가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원서로는 226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의 분석, 또 현장의 개시성 일반의 분석에 있어서 자연의 빛, 루멘 나투랄레가 지적되었고, 또 내 존재의 개시성이 현 존재의 밝힘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내 존재의 개시성, 내 존재가 개시성을 구성하는데, 이 내 존재의 요소들이 이해, 심정성, 말함이라고 했어요. 이들로 구성되는 개시성이 현 존재의 밝힘이라고 명명되었다. 밝힘 리히퉁이라고 했어요. 이 밝힘 속에서 비로소 봄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봄은 모든 현존재적 계시함의 근본 유형, 곧 현존재의 순전한 내것 삼기라는 의미에서의 이해와 관련해서 개념화되었는데, 존재자에 대해 현존재는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 가능성들을 따라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밝힘 속에서 비로소 봄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봄, 비유적으로 태양의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는 일이 가능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한 밝힘은 태양의 빛의 밝힘은 아니고요. 이 개시성이라는 밝힘이에요. 개시성이 세계를 밝히고 존재자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개시성의 밝힘 속에서 각종의 봄이, 즉 배려에서의 둘러봄이나 고려에서의 돌아봄 같은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봄의 근본 구성들은 본다는 것으로 향하는 일상성의 독특한 존재 경향에 입각해서 자기를 나타낸다. 우리는 그 존재 경향을 호기심이라는 전문 용어로 표시하는데, 그 전문 용어는 유별나게 본다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를 독특하게 알아차리면서 만나지게 함으로의 경향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전문 용어는 단지 본다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만나지게 함의 경향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원칙적으로 실존론적 존재론적인 의도 속에서 해석하고 인식함으로의 협소화된 방향잡음 속에서 해석하지는 않는데, 인식함은 이미 일찍이 또 그리스 철학 속에서 우연적이지 않게 보려는 욕망, 로스트 조제엔에서부터 개념화된다. 존재론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들의 모음집 속에서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논문은 다음의 문장과 더불어 시작된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봄을 열망한다. 판테스 안드로포이 투 에이데나이 호레곤타이 푸세, 이렇게 말했네요. 판테스 안드로포의 모든 인간들은 투 에이데나이 봄에 대해서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호레곤타이 푸세, 푸세는 본성상, 호레곤타이는 열망하다 이런 말이네요. 봄을 열망한다. 인간의 존재 속에는 본질적으로 봄의 염려가 있다.
이로써 하나의 연구가 도입되는데 그 연구는 존재자 및 이것의 존재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근원을 현 존재의 앞에서 언급된 존재 유형, 즉 범에서부터 폭로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이다. 범에서부터 학문적 탐구의 근원을 폭로하다, 노출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실존론적 기원의 이러한 그리스적 해석은 우연적이지 않다. 그 해석 속에서 명확한 이해력으로 오는 것은 파르메이데스의 다음의 문장 속에서 앞서 윤곽지어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다. 토 가로 아우토 노에인 에스테테카이 에이나이 그랬어요. 토 가로 아우토 가르는 강조이고요. 이게 이른바로 번역된 것 같아요. 가르 이른바 토 아우토 하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노에인은 사유, 에스티는 이다, 테카이는 과라는 말, and라는 말이네요. 에이나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예인 사유와 에이나이 존재가 테카이는 and라고 했으니까 노예인 사유와 존재가 토 아우토 같은 것이다. 존재는 순수한 직관하는 알아차림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무엇이고 그리고 단지 이러한 본만이 존재를 발견한다. 근원적이고 진정한 진리는 순수한 직관 속에 놓여있다. 특히 파르메데스에서 그렇게 사유에 의한 직관이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본만이 존재를 발견한다. 이러한 논제는 장차 서양의 철학의 기초로 남아있다. 그 논제 속에 해결의 변증법이 동기를 두고 있고 그리고 단지 그 논제의 근거 위에서만 해결의 변증법이 가능하다. 그렇군요.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위에서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서의 변증법이 성립할 수 있겠네요. 본다는 것의 진기한 우위를 누구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욕망의 해석의 맥락 속에서 표명하였다. 예. 눈들의 사실상 본다는 것이 고유하게 속한다. 어떻게 되나요? 아드 오큘로스 에님 비데레 프로프리 페르티네트 그랬네요. 이거는 아드는 투, 오큘로스는 눈들, 그러니까 투 아이즈, 에님 인팩트, 비데레 투시, 프로필이 프로프리 고유하게 프로퍼리 퍼티네트 belong to 뭐 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본래 눈들에 속한다. 하이데크 스스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번역문을 따라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단어를 즉 본다를 역시 여타의 감각들 속에서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식함을 우리가 의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단어 즉 본다를 역시 다른 감각들에 대해서도 사용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감각들 속으로 놓고 인식하려고 한다면 그렇다. 또한 사실상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는 않는다. 들어라 어떻게 그것이 깜빡거리는지 혹은 냄새를 맡으라 어떻게 그것이 눈부신지 혹은 맛을 보아라 어떻게 그것이 빛나는지 느껴보라 어떻게 그것이 반짝이는지 보라고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말하고 혹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보여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단지 눈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러나 또한 어떻게 그것이 소리 나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것이 냄새 나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것이 맛나는지를 보라. 얼마나 그것이 딱딱한지를 보라고도 말한다.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혀가 할 일들을
눈에게 명령해서 눈으로 보라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인데요. 그때는 인식이 문제될 때, 인식감이 문제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말해져 있듯이 감각의 경험은 눈의 욕망으로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눈이 그것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봄의 업무를 인식이 문제시 된다면 역시 여타의 감각들도 어떤 유사성에서부터, 즉 눈과의 유사성에서부터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이다. 무엇이 단지 알아차림, 순수한 직관하는 알아차림으로의 이러한 경향을 둘러싸고 있는가? 현존제의 어떤 실존론적 구성 틀이 호기심의 현상에 입각해서 이해 가능하게 되는가? 세계 내 존재는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세계에 몰두한다. 배려는 둘러봄에 의해 인도되는데, 둘러봄은 용제자를 발견하고 이것을 이것의 발견성 속에 보존하는 것이다. 둘러봄은 모든 조달함 및 처리함에게 전진의 길, 실행의 수단, 올바른 기에 적합한 순간을 내준다. 배려는 처리함의 휴식하며 중단함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지에 혹은 완료됨으로서의 정지에 이를 수 있다. 정지 속에서 배려는 사라지지 않지만 분명 그러나 둘러보면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작업세계에 묶여있지 않다. 휴식함에 있어서 염려는 자신을 자유롭게 된 둘러봄 속으로 놓는다. 작업세계의 둘러보는 식의 발견함은 거리 잡음 혹은 가깝게 함이라는 존재 성격을 갖고 있다. 자유롭게 된 둘러봄은 더 이상 그것에 가깝게 함이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용제자도 갖고 있지 않다. 본질적으로 거리 잡는 것으로서 둘러봄은 자신에게 거리 잡음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마련해 준다. 곧 이것이 말하는 것은 둘러봄이 가장 가깝게 용제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멀리 있는 낯선 세계 속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염려는 휴식하는 식으로 머물면서 세계를 단지 이것의 보임새, 아우스제엔 속에서만 볼 가능성들의 배려로 된다. 이 아우스제엔이 에이도스의 독일식 표현이에요. 에이도스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통상 번역하는데, 에이도스도 이대인, 보다에 대한 과거 분사 명사형이니까요. 보여진 것이라는 말이고, 독일어로 아우스엔, 보임새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먼 것을 찾는데, 다만 그것의 보임새 속에서 자신에게 가깝게 데려오기 위해 그리한다. 현존재는 자신이 유일하게 세계의 보임새에 의해서만 데려가지도록 하는데, 호기심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의 존재 유형, 즉 호기심이고, 이것 속에서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서부터 벗어나게 됨을, 곧 가장 가까운 일상적 용제자 옆에 존재함에서부터 벗어나게 됨을 배려한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이 이 호기심에 의한 것일 수 있죠. 이 호기심에 의한 활동 속에서는 용제자 옆에 존재함에서부터는 벗어나게 되겠네요. 자유롭게 된 호기심이 봄을 배려하는 것은 그러나 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 말해 그것으로 향한 존재 속으로 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보기 위해서일 뿐이다. 단지 보기 위해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기심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단지 이 새로운 것으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뛰어내리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러한 봄의 염려에게 중요한 것은 포착함이 아니고 또 알면서 진리 속의 존재함이 아니라 세계애로 자기를 넘겨줌의 가능성들이다. 자기를 세계에 맡겨버리는 것이네요. 그리고 세계가 제공해주는 즐거운 가능성들을 따라가는 것이네요. 따라서 호기심은 하나의 특수한 가장 가까운 것 옆에서 머물지 않음을 통해 성격 규정되어 있다. 호기심은 따라서 역시 고찰하며 머뭅의 여유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통한, 또 만나지는 것의 변화를 통한 동요와 흥분을 추구한다. 자신의 머물지 않음 속에서 호기심은 분산됨,
이라는 부단한 가능성을 배려한다. 호기심은 존재자를 경탄하며 고찰함과는 곧 타우마지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호기심에게는 경탄을 통해 이해하지 못함 속으로 데려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탄을 통해 이해하지 못함, 경탄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경탄의 대상은 존재입니다. 존재자의 존재가 경탄스러운 것인데, 이 존재를 경탄하면서 경탄되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함 속으로 자기를 데려오는 것이 호기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기심은 하나의 알을 배려하지만, 그러나 다만 알았다는 것을 위해서만 그리한다. 알아버렸다는 것을 위해서만, 또는 이미 보았다는 것을 위해서만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대해 구성적인 두 요소인 배려된 주의 세계 속에 머물지 않음과 새로운 가능성들 속으로의 분산됨이 이러한 현상의 세 번째 본질 성격을 기초 지우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체류성이라고 명명한다. Aufenthaltslosigkeit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머물지 않음, 두 번째가 분산됨, 세 번째가 무체류성. 이것이 호기심을 구성하는 세 요소입니다. 호기심은 도처에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다. 세계 내존재의 이러한 양상은 일상적 현존재와 그 속에서 부단히 뿌리 뽑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존재 유형을 나타낸다. 잡담은 역시 호기심의 길들도 규제하는데, 그 잡담은 사람들이 무엇을 읽지 않았으면 안 되고 무엇을 보지 않았으면 안 되는지를 말해준다. 호기심의 도처에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음은 잡담에 넘겨져 있다. 호기심 다음에는 잡담에 도달하겠네요. 말함과 봄, 여기서 봄은 맥락상 호기심인데요. 이런 두 가지 일상적 존재 양상은 그것들의 뿌리 뽑음의 경향 속에서 다만 나란히 전제적으로만 있을 뿐이지 않고, 하나의 존재 방식이 다른 존재 방식을 낚아채 간다. 그것에게 아무것도 폐쇄된 채로 남아있지 않은 호기심과 그것에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은 잡담은 자신에게, 다시 말해 그렇게 존재하는 현 존재에게 하나의 추정적으로 진정한 생동적인 삶의 시민권을 내준다. 잡담과 호기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이 생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과 더불어 그러나 일상적 현존재의 개시성을 성격 규정하는 세 번째의 현상, 즉 애매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애매성이 다음 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